교정 치료를 할 때요,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작용입니다. 기껏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긴 시간을 들여서 교정 치료를 받았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하시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교정 치료를 진행하셨던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타치과에서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를 했는데 이게 이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입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좀 나이 들어 보이고 합주기가 돼 보이는 그런 인상을 개선하고자 다시 저를 찾아오셨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다시 치료하느라고 또 시간이 꽤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정 치료를 하실 때 이런 부작용들이 어떤 게 있고 또 이런 부작용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작용 생기는 이유는 부작용마다 달라요. 그래서 부작용이 한 가지 이유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광범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정치료의 부작용은 탈회입니다. 탈회라는 것은 교정장치 주변의 치아 구조물들이 부식이 되는 현상이고요. 이로 인해서 하얗게 혹은 노랗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근처에 충치가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이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는 교정장치 주변에 양치가 잘 안 되면 그 주변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달라붙기가 쉽죠. 그러면 이런 음식물 찌꺼기들을 에너지1으로 충치균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충치균들이 우리 치아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범낭지를 부식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부식시키게 되면 치아의 이제 색이 변해요. 하얀색으로 변하면서 무르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충치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교정 환자분들 중에서도 구강위생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런 게 나타나요. 이러한 부분은 대개 구강위생관리를 잘 하는 것, 식사 후에 양치를 잘 해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을 해주시는 건가요? 당연히 교육을 해드리고 또 환자분이 이제 정기적인 체크를 받으러 치과에 오게 되면 양치 잘하고 계시네요, 못하고 계시네요, 더 이런 부분은 꼼꼼히 닦으셔야 되고 또 화이트 스팟이 생기면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치료를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 부작용은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요, 잇몸이 붓고 피나고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들 관리를 못하면 세균의 활동에 의해서 잇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잇몸이 많이 붓고 건드려도 피도 나고요, 또는 아프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잇몸뼈가 이렇게 흡수되는 문제까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것도 정말 의지를 갖고 양치를 안 해야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강위생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환자분이 왔을 때 교정장치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기적인 스케일링, 잇몸 치료를 진행하면 대개의 경우 잇몸 질환들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부작용은 교정장치가 자주 떨어지거나 파손되는 경우들 혹은 변형되는 경우들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예상치 않게 시간이 증가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교정장치 관리가 이제 부족한 경우에 이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교정치료를 받는 우리 환자들이 내원 약속을 잘 지켜주지 않았을 때 치료 기간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치료 기간이 증가되는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죠. 실제로 저한테 받는 환자분들이 대개의 경우는 약속을 잘 지켜주시는데 정말 드물게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6개월 만에 나타나신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2년 만에 오기도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교정치료가 제대로 진행 못 되고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은 기간만큼은 최소한 증가가 되겠죠. 게다가 이제 내원을 안 함으로써 치료가 중단이 되면 그 상태에서 다시 이어서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다시 치료의 전 단계로 돌아가서 교정치료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니까 치료 기간이 중단했던 것보다 더 길게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작용들은 이제 턱관절 질환입니다. 교정치료하는 동안에 교합이 좀 잘 안 맞거나 고무줄을 걸거나 했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혹은 상당한 기간 동안 턱관절의 불편함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타난다 하더라도 대개는 일시적입니다. 큰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지만 교정치료가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턱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정치과에서 알려주는 주의사항 등을 잘 따라주셔야 되고 또 교정치료를 하는 동안에 너무 딱딱하고 질긴 음식들은 피하셔야 되며 평상시에 있었던 턱관절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습관을 개선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좀 당혹스러운 문제죠. 갑자기 치아가 하나가 혹은 몇 개의 치아가 신경이 죽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에 신경이 죽게 되면 그 치아의 색이 어두워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이제 대개는 교정 치료 때문에 이 경우가 발생됐는지 안 발생됐는지를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교정 치료를 하는 동안에 해당 치아에 어떤 충격이나 외상을 받아서 그 치아의 신경이 이제 괴사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치아에 너무 강한 힘이 전달됐을 때 괴사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제 아주 드물게 교정 치료하는 동안에 치아의 신경이 괴사돼서 치아색이 변색이 오는 경우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교정력을 이제 가하지 않고 이 치아를 가만히 두게 되면 꽤 많은 비율로 이 치아색이 좀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2개월, 3개월 정도 우리가 지켜봐서 치아의 색이 다시 회복되는지를 지켜보고,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신경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부작용은 치아 뿌리가 좀 짧아지는 건데요. 치근 흡수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거의 없는데 예전 한 20-30년 전에는 이런 것들이 좀 의미 있는 부작용이었어요. 그래서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데 생각보다 좀 강한 힘으로 치료를 진행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 강한 힘으로 하게 되면 치아 뿌리에 전달되는 힘이 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잇몸뼈에 치아 뿌리가 센 힘으로 눌려지게 되면서 치아 뿌리가 짧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아주 부드러운 철사를 사용하고 또 교정력을 아주 약하고 지속적인 힘으로 가하기 때문에 치아 뿌리가 짧아지는 경우들이 뭐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치아 뿌리가 좀 짧아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그 정도가 전체 치아 뿌리 길이의 뭐 10% 미만, 그거 이상 짧아지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작용은 치료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작용은 병원 선정을 잘 하시고 또 충분히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교정 전문 치과 의사를 선택하신다고 하면 대개는 이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작용은 재발입니다.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정 치료 전의 상태로 다시 일정 부분 회귀하는 문제죠. 치아 사이가 다시 좀 삐뚤빼뚤해진다거나, 아니면 벌어졌던 치아를 모아놨는데 그 공간이 일정 부분 다시 벌어진다거나. 재발이 일어나는 거는 잇몸 조직의 탄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잇몸 조직에는 탄성 섬유들이 있습니다. 그 섬유들이 이렇게 교정력에 의해서 눌려 있다가 교정력이 풀어지면 원래 상태대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잇몸 조직들이 다시 원래 상태대로 변해가니까 잇몸 조직 안에 있는 치아들도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 재발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후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정 치료가 끝나고 나도 실제로 다 끝난 게 아니라 유지 장치를 잘 착용해서 고른 치아 배열 상태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정치료를 진행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고민을 제가 더 안겨드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부작용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정말 많이 발생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고, 또 좋은 교정치과를 선택하시면은 예방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